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딱 10초만 이것 해보세요. 만약 10초를 못 버티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히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90세에도 화장실 혼자 가고 손주 안아주고 약은 내가 챙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5가지 생존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로 오셨던 76세 박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꽤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셨고 식사도 항상 잘 챙겨 드셨어요. 지난달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장이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는데 2층을 지나쳤을 때 다리가 무겁고 숨이 빨리 차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층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이마는 땀이 맺혀 있었고 난간을 잡고 한참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계단 3층도 제대로 못 오르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범위,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덮고 박 어르신께 직접 몸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 발로 서보시라고 했는데 5초도 못 버티고 다른 발을 내디뎠습니다.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에서야 겨우 일어나셨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 수치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실제로 일상을 지탱하는 5가지 능력이 떨어지면 사망 위험은 물론이고 5년 안에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5가지는 균형 능력, 손의 미세 기능, 악력, 보행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자신감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5가지 중 무려 4가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혈압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몸을 지탱하는 실제 능력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5가지 신호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지금 내 몸에 이 신호들을 놓치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노후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시면 90세 장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생존 신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지표는 바로 균형 능력입니다. 박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한 발로 5초를 못 버티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 발을 들고 서보는 겁니다. 양팔을 벌려도 좋고 벽 근처에서 해도 됩니다. 딱 1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만약 10초를 채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에 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 발 서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정보, 귀의 평형 감각, 발바닥의 촉감, 이 모든 걸 뇌가 동시에 처리해서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17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사망 위험이 84% 더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50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균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낙상 통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갑니다. 균형을 잃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문턱이 무서워지고 욕조에 들어갈 때 망설이게 됩니다. 한번 휘청거린 기억은 두려움으로 남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한 발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으신가요?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으시나요? 욕조 출입이 자연스러우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힘들다면 오늘부터 균형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균형은 뒤에서 알려드릴 간단한 일상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초를 못 버티신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확인하셨다면 이미 90세 장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두 번째, 손의 미세 기능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약 포장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약 하나씩 들어있는 흔히 보는 은박 포장 말입니다. 이걸 30초 안에 뜯어낼 수 있으신가요? 실제 약이 없으시다면 손가락으로 동전을 집어보시거나 셔츠 단추를 채워보셔도 됩니다. 만약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뜯다가 포기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손가락 기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에서 70세 이상 노인 2,300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약 포장을 혼자 뜯지 못하는 사람들은 3년 내에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일본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예요. 손가락 미세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이들은 정상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약 포장을 못 뜯으면 혼자 먹고 싶은 약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면서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드셔야 하는 고혈압 약이 있었는데 포장 뜯기가 힘들어지면서 며칠씩 약을 안 드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약 포장을 30초 안에 3개 뜯을 수 있으신가요? 셔츠 단추를 혼자 채울 수 있으세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습니까? 모두 가능하다면 아직 괜찮지만 하나라도 힘들다면 당장 손가락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 기능은 뒤에서 알려드릴 매일 2분씩만 하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도 한 달이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약 포장 하나 내 손으로 뜯는 것. 그게 90세 장수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2가지 신호를 확인하셨습니다. 한 발로 10초 서기, 그리고 약 포장 30초 안에 뜯기. 이 2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 그리고 혈관 건강을 한 번에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가슴이 철렁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해 주세요. 3번째, 손의 힘, 악력입니다. 지금 500ml 생수병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한 손으로 들고 팔을 쭉 뻗어보는 겁니다. 30초를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10초도 안 돼서 팔이 떨린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신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손의 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악력은 단순히 손 근육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꽉 쥘 때 손가락부터 팔뚝, 어깨, 등, 복부까지 전신의 근육이 동시에 힘을 씁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진이 300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악력이 5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16% 높아졌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악력이 혈압이나 체중보다 생물학적 나이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악력만 봐도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몇 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박영숙 어르신도 최근 들어 무거운 냄비를 들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참고 요리하다가 요리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면서 간편식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영양 상태까지 나빠지셨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차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악력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500ml 물병을 한 손으로 30초 이상 들 수 있으신가요? 장을 보고 비닐봉지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으신가요? 양손으로 냄비를 들고 움직일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힘들다면 오늘부터 손에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악력은 뒤에서 알려드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한 달이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손에 힘이 있어야 내 일을 내 손으로 합니다. 그게 90세 장수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걷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인가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하세요? 보행 속도는 의학계에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통증에 이어 6번째 생체 징후라고 부릅니다. 걷는 속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걸을 때는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산소를 실은 피를 온몸에 보내고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뇌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65세 이상 34,000명을 연구한 결과 보행 속도만으로 기대 수명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평소엔 몰랐다고 해요. 결혼식 계단에서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걷긴 걷는데 예전 같지 않구나. 지금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 15m를 여유 있게 건너시나요? 동네 산책할 때 숨이 차지 않으세요? 친구와 나란히 걸을 때 뒤처지지 않으세요? 세 가지 모두 괜찮다면 양호하지만 하나라도 힘들다면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 능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릴 방법이면 한 달 안에 달라집니다. 빠르게 걷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여도 당황하지 않고 친구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 나누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 편히 가는 것. 그게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심리적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몇 살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실제 나이가 75세인데 나는 65세 같아 하고 느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장수 체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늙었어. 85세 같아 하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마음의 나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예일 대학에서 20년간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게 느끼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년 반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독일 연구팀이 뇌를 촬영해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을 젊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뇌는 실제로도 구조적으로 더 젊었습니다. 즉, 마음의 나이가 뇌의 나이를 결정하고 뇌의 나이가 몸의 나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그랬어요. 계단에서 숨이 차던 그날 이후 나 이제 늙었나 봐 하는 생각이 자꾸 드셨답니다. 그 생각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 하셨죠. 제가 박 어르신께 처음 드린 처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를 3번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연구해보니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뇌를 바꾸고 뇌가 몸을 바꿉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몇 살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 중 기쁜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미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 이제 늙었어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 3번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75세든 85세든 중요한 건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몇 살로 느끼느냐. 그게 90세 장수의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생존 신호를 모두 확인하셨어요. 이런 건강 생존 정보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숙 어르신이 100일 동안 실천하신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고 계신 그 일상 속에서 딱 4가지만 살짝 바꿔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세수하실 때예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시면 거울 속 나 자신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활짝 펴고 나는 아직 젊다 3번 말해보세요. 처음엔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산책 나가실 때입니다. 신발 신기 전 현관에서 물병을 한 손으로 꽉 쥐세요. 그 상태로 팔을 어깨 높이까지 쭉 뻗으세요. 5초 동안 그대로 버티다가 팔을 천천히 내리면서 힘을 빼세요. 다시 물병을 꽉 쥐고 팔을 쭉 뻗어 5초 버티고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5번 반복하세요. 양손 번갈아 하시면 딱 1분입니다. 그 다음엔 그 물병을 그대로 들고 산책 나가세요. 산책하다가 목마르면 중간에 물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물병 하나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팔 근육이 계속 쓰입니다. 산책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초록불이 켜지면 평소보다 다리를 한 뼘만 더 크게 벌리면서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넓은 보폭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지 말고 같은 속도로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심장도 더 힘차게 뛰고 다리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TV 보실 때입니다. TV 보실 때 소파나 의자 옆에 서서 한 발을 들고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처음에 불안하시면 손만 뻗으면 의자를 잡을 수 있게 바로 옆에서 하시면 됩니다. 10초가 편해지면 다음 주엔 15초, 그 다음 주엔 20초로 조금씩 늘리세요. 한 달 후엔 30초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 잠자리 들기 전입니다. 침대 옆 서랍에 공책 하나, 펜 하나 준비해 두세요. 누우시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줄이면 됩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쓰다 보면 손끝이 정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잠도 편안하게 오실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1가지만 골라서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엔 이 4가지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3가지만 추려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 횡단보도를 빠르게 걸어도 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속도보다 보폭부터 시작하세요. 평소 걷는 보폭에서 딱 5cm만 더 넓게 걷는 연습을 하세요. 5cm가 편해지면 그때 10cm로 늘리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멈추고 괜찮으면 조금 더 3개월이면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져서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손이 떨리시는 분들은 감사일기 대신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페이지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는 연습을 하세요. 두 장이 넘어가지 않게 손끝으로 정확하게 한 장만 잡아서 넘기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손끝 감각이 살아납니다. 또는 동전 모으기도 좋습니다. 책상 위에 동전 10개를 흩어놓고 하나씩 집어서 통에 담으시면 돼요. 떨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벌써 80세가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8주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섬유가 평균 174%나 굵어졌습니다. 90세에도 근육이 자라는데 80세라면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혼자 버스 타고 시장 다녀왔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 타고 가셨을 텐데 이번엔 버스를 타고 가셨답니다. 버스 손잡이를 꽉 잡고 서서 갔고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무 2개를 사서 양손에 들고 집까지 걸어오셨답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요양원 걱정 안 해요. 90세까지 제 발로 시장 가고 제 손으로 밥 해 먹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박 어르신은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 말했고 물병을 쥐었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TV 광고 때 한 발로 섰고 감사일기를 썼을 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박 어르신의 90세를 지탱해 줄 튼튼한 뿌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숫자에 속지 마세요. 혈압 수치가 120이고 혈당이 100이라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일상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혼자 화장실 가고 약은 내가 챙기고 가고 싶은 곳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병원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만 내 몸은 정직합니다. 둘째,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75세든 85세든 중요한 건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90세에도 근육은 자라고 균형은 좋아지고 마음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숫자일 뿐입니다. 셋째, 완벽을 버리세요. 하루에 4가지를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 빠뜨렸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겁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처음엔 10초를 못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셨고 3달 후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설정으로 앞으로도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90세 장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